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연방 실업수당 600달러는 협상 중에는 연장될 수 있다고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공화민주 양당은 다시 경기 부양책을 논의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백투스쿨 판매를 기대했던 소매업계는 속수무책 심정입니다. 하워드 슐츠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 100명 이상이 공화민주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폐업이 이어진다는 경고와 재정 지원을 요청한 편지입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데브라 벅스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인구 수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번지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 일 잘하던 벅스 박사가 민주당 비난에 기가 눌렸다고 트윗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하면서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후보 발표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전당대회에 임박해 단결이 아닌 민주당의 어수선함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 나옵니다. 포틀랜드시의 시위는 다시 평화로운 무드로 돌아갔습니다. 오레곤 주지사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집행관 철수에 합의한 뒤 일단 시위대 거리에서는 연방 요원이 철수한 뒤에 일어난 평화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인 신상 정보 유출을 우려했던 중국인 소유의 비디오 공유 회사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하는 방안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틱톡 미국 운영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그때 전문가들은 미국 회사가 인수하기 위한 운 띄우기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백화점 롯앤테일러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2명의 우주인이 처음으로 민간 회사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을 한 뒤 45년 만에 물 위에 내려앉는 형태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간단하나마 아주 중요한 뉴스 같아서 앞부분에 좀 경제 관련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말에 이제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관계자들과 만났고, 그리고 나서 재무장관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늘 오후 이제 3시 이후에 만나겠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 이후에. 지난 주말에는 정치인들끼리 만나진 않았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접촉을 했는데 협상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방 실업수당 600달러를 연장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ABC 방송의 디스 윅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했습니다. 연장할 수는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전에 받던 봉급의 퍼센테이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600달러가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고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일괄적인 600달러가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600달러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어디선가 이제 좀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가
선거 잠깐 했었는데, 선거 유세했었는데 여러분 잊으셨죠? 이제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제일 크게 오늘 큰일을 했습니다. 본인이 주도를 해서 지금 100명이 넘는 회사 CEO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자 4명에게요. 상원, 하원 각각 이제 2명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쭉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아주 당연히 중요한 회사 CEO들 이름이 많이 있던데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지금 도와야지 되고 돈으로 돕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 쓰여지는 것도 좀 제한을 거둬들여야지 된다.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80%가 직원들 봉급 주는데 쓰여져야지 되고 나머지가 뭐 렌트비라든가 운영 자금으로 써야지만 줬는데 그 돈이 이제 또 탕감되는 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지를 쭉 썼어요. 맨 위에 하워드 슐츠 이렇게 써서 썼는데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완전한 폐업이 노동절 즈음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이 되면은 그야말로 줄 도산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폐업이 도미노 현상처럼 늘어날 수가 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지금 돕지 않으면 하면서 그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소수 인종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그 PPP 프로그램 준 것을 보더라도 화이트 피플이 훨씬 많이 가져갔고요. 하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 소수 인종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많이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서명을 한 그런 그 CEO들을 보면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회사죠. 월마트, 맥도널드, 디즈니, IBM, 멀크사 같은 회사 업종이 전혀 달라도 호텔 메리엇 호텔 돼 있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그 워렌 버핏과 돈 내고 식사하는 거 주선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서도 같이 해서 공개 편지를 낸시 펠로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 의장, 공화당 다수당 그래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나머지 뭐 케빈 맥카트라든가 공화당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융통성 있게 이 융자금을 어떻게 써야지 되느냐. 지난번에는 딱 그 픽스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것도 급박하게 긴급하게 줘야지 된다. 필요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그게 민주당이 부르는 히로스 액트가 됐건 아니면 공화당이 얘기하는 힐스 액트가 됐던 빨리 도산하기 전에 줄 도산 나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3,2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돕지 않으면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야 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줄 도산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 중단되고 상품 중단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서비스와 상품이 중단되면서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재난이다, 디제스터다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백투스쿨이 8월인데 지금 8월 3일이죠 벌써. 백투스쿨이 미국에서 소매업소에는 그 땡스기빙 데이 이때 즈음에서부터 이제 할러데이 쇼핑이 있고 그 다음으로 스몰 비즈니스에는 두 번째로 큰 그 쇼핑 시즌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몰 비즈니스 업계가 예측조차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백투스쿨 판매가 줄어들 것은 예상을 했고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데이터라는 리서치 회사 등이 조사를 한 것으로는 이 기본적으로 2015년 이후에 이 백투스쿨 판매는 가장 적을 것이며 적어도 4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판매가. 이것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어린이 옷 판매 뭐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예상을 할 만한데 또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학교마다 지역마다 교육구마다 학교를 오픈을 하느냐 오픈을 할 때 스포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항상 백투스쿨 때 되면은 학교에서 미리 뭐가 필요하다고 쭉 그 리스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마이클대도 가고 뭐 스테이플에도 가고 해서 쭉 수십 종류 이상을 마련을 하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완전히 오픈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이게 온라인 과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을 함께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리스트를 줄 수가 없어요. 리스트를 줄 수가 없으면 이 소매업소도 뭔가를 준비를 해놓을 수가 없고 정말로 황망한 지금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전자기기, 컴퓨터를 포함해서 약간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소매협회에서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해본 결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그룹이요. 이제 고소득층은 오히려 올해 그 백투스쿨에 소비를 6% 지난해보다 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장 힘든 계층이 바로 이 계층인 것 같아요. 중간소득 계층은 지난해에 비해서 백투스쿨 쇼핑이 12%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은 4%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빅 위너요? 오늘 하워드 슐츠가 주선을 해서 편지를 보낸 그 많은 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테크 업체죠. 아마존, 뭐 월마트는 있고요. 타겟이라든가 이런 데가 베스트바이, 애플 이런 데는 이제 좀 위너가 되고요. 여러 가지 형편상 그에 비해서 역시 이번에 가장 힘든 업계가 옷입니다. 그 아이들 그 옷이라든가 이런 것은 힘들고 그런데 이제 메이스가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린 준비부터 해놓자 하는데 이 경우엔 준비부터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들도 막상 그 계약 시즌이 되니까 나도 뭐 일하러 나가야 되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아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요. 지금 미국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주는 피크를 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력이 별로 없다. 50%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일단의 그 연구 결과이지 완전히 점을 찍은 그런 확실한 결론은 아니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다시 문을 닫아야지 된다. 대대적인 그 폐쇄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의 바브라 박스 박사가 어제 그 CNN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지역에 따라서 유니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뭐 오늘의 미국에선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살던 아니면 인구가 드문드문 한적한 이제 시골 지역에 살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모든 지역에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또 이제 미국은 다세대가 같이 사는 히스패닉의 가정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시골 지역은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분명히 마스크를 그 집에서도 차라리 써라. 집에서도 써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증상은 없어도 양성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기저기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어봤어요. 앵커들이 과연 태스크포스의 조정관으로 계시니까 올해 말경에 지금 현재 뭐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잖아요. 46만 명, 460만 명 이상이 그 확진자로 나왔고 어느 정도나 희생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와 남부, 바이블 벨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농민 계층, 또 많은 남부 사람들, 아니면 서부, 뭐 이쪽이 다시 그 사람들이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쪽 지역에서 그 정부 차원에서 일반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인터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오늘 아침에 트윗을 했습니다. 크레이지 낸시 하원 의장이 이 데보라 박서에 대해서
아주 그 나쁜 말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말에 인터뷰하면서 데브라 박스 박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말을 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데브라 박스 박사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스타일이 달라요. 파우치 박사는 어떤 때는 말도 조금 합니다. 이 데브라 벅스 박사에 비해서는. 그에 비해서 이제 벅스 박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 분위기도 이렇게 맞춰져 가면서 말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잘못된 정보도 데브라 박스 박사는 많이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정보 같은 것. 그래서 그를 믿지 못하겠다.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트윗은 크레이지 낸시 펠로시의 그 같은 말에 믿기에 확 그 벅스 박사가 걸려버려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지금 이 같은 말을 하는 거다. 참 안 됐네. 안 됐어. 라고 트윗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차관보인 군인입니다. 차관보인 브렛 거리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시 주말에 많은 방송과 인터뷰를 했죠.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데 분명한 것은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반발이 많아서 오히려 안 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MBC 방송의 그 척 타드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마스크를 쓰고 말고를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미국이 out of control이잖아요. 전 세계의 확진자의 4분의 1. 인구는 4%,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 사망자의 25%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60 몇만 명 숨졌는데 미국이 지금 15만 4,944명 숨진 것으로 존스 홉킨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지 마스크가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런다 마스크 쓰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을 또 귀 뒤에 당겨서 이게 자꾸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니까 지금 out of control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허먼 케인이라는 그 흑인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숨진 그 허먼 케인 같은 케이스가 있었고 또 공화당의 한 그 하원 의원도 역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태프들에게도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또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 민주당 의원이 꼭 집어서 이 의원, 그 로이 고몰트 의원 이름을 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옳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의원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의 딸이 음악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딸이 아버지와 정치적인 시각은 달라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빠가 그렇게 마스크 쓰지 않고 하더니 결국은 감염이 돼서 나는 우리 아빠가 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셔라. 지금 이 상황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연방이 그 강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이게 역풍이 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섭고 한심한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스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스 법률그룹입니다. 유네스가 아니고 유네스 법률그룹.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시작이 돼야 될 때죠. 오늘 처음 후원해 주신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업도 성공하시고 많은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스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스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주말 사이에 확 달라진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대선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지 될 시점이잖아요.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원래는 오늘쯤이면 조 바이든 후보가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세력들, 당 내부에서도 그런 그 권력이니까요. 정치가 누구를 후보를 후원을 하고 밀고 하는 것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뭐 한 5명 내지 6명으로 압축돼서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선거 캠페인도 못하고 많이 그 만나보지도 못하고 해서 아는 후보가 가까이서 일해보고 접해보고 몇 번이라도 만나봐야지 파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다크홀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뭐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수잔 라이스 전 그 유엔 대사인데, 이 라이스 대사 같은 경우는 벵가지 그 이슈가 조금 걸려 있고,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좀 알지만, 카멜라 해리스는 검찰총장 할 때 지금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그 스타원 뱅크인가요? 원자가 들어가는 그 뱅크의 헤드였는데, 포크로저 나왔을 때 한 1,000개 집을 불법적으로 포크로저 했는데도 카멜라 해리스가 당시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검사들이 기소하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재무장관이 된 거고요. 그런 스캔들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고,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주에는 발표를 하겠죠. 전당대회 뭐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전당대회 직전에는 막 당이 화합하고 좋고 하는 무드인데, 이게 딱 2주일 전에야 부통령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 그 부통령 후보가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아니다면 당 내에서도 뭐 스트러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에도 또 뭐 오늘도 기회가 있으면 얘기라든가 트윗을 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우편 투표를 장려하는 그런 그 주와 그 지역이 그 선거 지역구가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개표가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누가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보려면 하는데 몇 년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1월 달 그 초에 의회가 개원을 해야지 되고, 또 이제 25일쯤에 취임식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날짜가 딱 박혀져 있는데 그 헌법이 정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은 또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처음에 딱 띄워봤었던 대선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그 1월 달 전에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별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래저래. 그런데 게다 대고 지금 우편투표가 늘어날 것은 분명한데,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장려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우정국에 우편투표가 늘어나면 그것을 관리를 할 인원이 많아야지 되죠. 그건 다 돈 들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그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우편투표를 원치 않으니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정국장을 거의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정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인의 강한 지원자, 그 정치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을 우정국장으로 했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정국에서 대통령처럼 대통령 쪽에 선다는 얘기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재원도 없고 해서 오래 걸릴 텐데, 그런데 이것이 적어도 몇 주일은 걸릴 수 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 보니까 그 미디어 관련 그 기사를 쓰는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벤 스미스 씨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11월 달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몇 주일 동안 확실한 결과가 우편 투표가 너무 많으면 항상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개표하는데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게 그 사이에 그 TV에서 케이블 채널에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일 내내 거봐라 이거 사기야 이거 우편 투표가 이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하니까 굉장히 선거가 끝나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한 후보에게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표가 쏠렸다던가 아니면 또 그 바이든 후보에게 더 많은 여론조사보다도 그런 표가 쏠려서 직접 투표한 것만 가지고 유추 해석을 할 때도 완전한 승리다 하면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는 우편 투표가 많아지고 하면은 누가 대통령인지 당선자인지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 한쪽에서 승복하지 않는다면 빨리 승복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목요일에 이제 극적으로 뭐 트럼프 행정부와 국토안보부가 되겠죠. 국토안보부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게 옳겠죠. 이제 오레곤주가 합의를 해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그 연방 법 집행관이 나갔습니다. 일단 길거리에서는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연방 그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척 평화적인 시위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마음들도 있었고 이제 그 은퇴한 참전 용사들 그룹들도 있고 했었잖아요. 해서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것 그 말씀드리고요. 해서 67일이나 됐네요.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해서 숨진 그가 그 사망하고 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하고 했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완전히 그 나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위대들이 시위를 하다가 어떤 또 다른 연방 그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연방 건물을 보호한다고 들어간 거잖아요. 연방 건물을 보니까 그 안에 밤이니까 보이잖아요. 그 연방 법 집행관이 있어서 시위대가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면 그 안에서 어떤 또 이 법 집행관은 시위대를 뭐 욕하는 신용을 한다던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 보니까 완전히 철수는 안 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길거리에서는 그 철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오레곤의 시위는 평화로워졌다는데 오레곤 그 포틀랜드가 왜 그렇게 그 과격한 시위들이 많이 있고 하냐면요. 포틀랜드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6%밖에 없고 그 어떤 지역보다도 백인이 많은 지역이 포틀랜드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의 그 백인 우월주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1800년대, 1900년대, 심지어 뭐 1980년대, 1990년대도 백인이 많으니까 백인 경관이 많지 않겠어요? 백인 경관의 소수 인종에 대한 그런 그 차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도 포틀랜드에서 강한 것이고요. 아직도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포틀랜드에선 1980년대, 90년대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뭐 최루가스를 그 쏘고 해서 뭐 블랙맨이 숨졌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버젓이 그런 티셔츠가 나돌아다니고 그랬대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목을 졸라 뭐 총을 쏘지 말고 목을 졸라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정도로 포틀랜드가 그 백인 우월주의자도 많고 어떠한 그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도 많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도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틀랜드 그 시 자체가 KKK단도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고 해서 시위도 그 정도로 격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평화롭게 됐다고 하니까 연방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를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맘들이 평화롭게 시위하고 어떤 맘은 꽃들 들고 시위하고 옐로우 티셔츠 입고 그러한 것들이 강해지면서 이게 그 시위대의 말에 따르면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한 시위대의 말에 따르면 결국은 연방법 집행기관이 이렇게 부추겨서 그
시위대가 폭력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로우 앤 오더 하면서 강한 법 집행을 얘기를 하고 대선까지 그것을 끌고 가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평화 시위대가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그게 안 된다고 계산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멈춤입니다. 일단 멈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요. 많은 분들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실 텐데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나 이 틱톡이라는 뭐 처음에는 이제 댄싱하고 하는 비디오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확장됐습니다. 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틱톡을 뭐 미국에선 금지한다.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 이것이 단순히 소셜 미디어를 인수하고 막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이거든요. 중국과 연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내가 토요일에 당장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할 수도 있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트윗을 했습니다. 금요일에요. 그런데 토요일에 이 틱톡을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이거 대통령이 그 미국 회사가 사도록 하는 어떤 그 협상 전략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걸 거야. 전혀 무슨 뭐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안 할 거야 라고 했고 다른 매체에서는 블룸버그 뉴스가 맞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맞은 겁니다.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부터 이 틱톡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틱톡이라는 것이 대통령은 왜 금지시키겠다고 했냐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과의 문제입니다. 본사가 중국에 있고 중국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10대들이 본인의 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올리고 싶은 자기 표현을 틱톡을 통해서 하고 가장 이 틱톡이 유명해진 것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 그 털사이에서 그 선거 그 캠페인을 할 때 19,000명 들어가는 곳에 6,000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그 일부 원인 가운데 하나가 틱톡을 통해서 어떠한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젊은이들이 받아들여서 가겠다고 예약만 해놓고 티켓만 확보하고 안 갔다. 이제 그것도 부분적으로 몇 %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틱톡인데 이 틱톡 회사 자체가 중국 사람이고 베이징에 본부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신원을 빼갈 수 있다. 스파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입하려면 정보를 다 넣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틱톡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에 다 이렇게 그 자료 같은 것을 세이브를 해놓고 백업은 베이징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해놓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틱톡이 미국 사람들의 그 신변 같은 것을 스파잉을 해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권에게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그 악감정, 그 비호감도, 불호감도가 아니라 비호감도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도 그거 좀 위험하기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결국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그 틱톡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협상이 9월 31일에 끝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것까지 뭐 어떤 서비스를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장을 하니까 뭐 미국 정부 자체가 그런 위험성이나 좀 껄끄러운 느낌, 미심쩍은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틱톡은 그동안 우리 그런 증거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뭐 일자리를 1,000개나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한 10,000개는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그게 이제 아무튼 통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팔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파산 선고가 뭐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이번에는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로드 앤 테일러라는 아주 그 고급 백화점 체인 이 회사가 결국은 어제 일요일인데 이제 파산 선고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파산 선고 신청 같은 거 하고 할 때는 주말에 많이 하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좋잖아요. 회사로서는. 그래서 로드 앤 테일러가 1800년대던데요. 1826년도에 이민자가 세운 그 회사네요. 영국에서 온, 잉글랜드에서 온 이민자가 세운 회사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 체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만 마크스가 파산 선고 신청했죠. 뭐 JC 펜이 했죠. 했는데 그런 회사들보다 이 로드 앤 테일러가 더 오래된 그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뭐 고급 백화점이니까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 38개의 스토어를 그 3월 달에 이미 문을 닫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았던 회사가 다시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더 꽉 닫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테일 업소로서는 가장 제일 처음에 또 유명하기도 하고 문을 닫았던 곳이 JC펜인데 지금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이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유로화에 비해서 다른 화폐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봐야지 될 문제고요. 잠시 뒤에 그 밖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니 이런 때 크루즈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네요. 적어도 41명이 노르웨이 크루즈 쉽에서 감염됐다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베네딕토 그 16세 교황은 그 아프긴 한데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것은 아니다. 뭐 지금 독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야구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마린즈라든가 카디널스라든가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서도 그 강인한 체력의 스포츠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심장에 그 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지금 대책이 없어요. 미국은 가만 보면은 그 스스로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7월 달에 그 일자리 리포트는 더 나쁠 것이다 하는 것을 각오하라는 그런 그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좋은 뉴스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는요.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의 우주항공국의 그 우주인 2명이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 비디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덕 허리 그리고 밥 백핸 이 2명의 우주인이요 딱 뭐 머리에 쓸 것 쓰고 뭐 할 것 하고 하면서 물에 이렇게 착륙을 한 거예요. 지구죠. 우주가 아니라 분명히 지구는 지구인데 딱 그 해상에서 착륙을 해서 우리는 2달간의 우주 임무를 마치고 왔다 하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2개월 있다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이 그 우주에서 와서 집으로 오면 이것도 또 다른 그 유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2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또 적응을 해야지 되는데 와서 사람들이 반갑다고 허그는 안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그런 사람도 와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페이스X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민간 회사 나사의 우주항공국의 우주인이 민간과 합작을 해서 그 우주선을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에서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우주항공국 나사도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뭐 새로운 역사의 창조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음 달에도 또 간대요. 이 스페이스 X가 또 우주에 가서, 그리고 나면은 내년쯤이 되면은 이제 우주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인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포드의 T 모델 자동차가 나오고 무슨 뭐 서브웨이가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주로 가는 버스, 우주로 가는 대중교통기관이 나오는 것을 우주인이 먼저 이제 해본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투어리스트,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은 이러한 새로운 개발이 있는 반면에 지금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도 리버사이드에 애플 산불로 뭐 2만 에이커 이상이 타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피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8,000명 이상이 대피를 했고 하잖아요. 불길을 잡지 못해서 그것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불길이 막 하얗게 연기 나고 하고, 그런가 하면은 플로리다 쪽에서는 또 허리케인이 와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허리케인과도 싸워야지 되고 하는 이런 양쪽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우주선을 개발해서 우리는 우주 여행을 간다고 새로운 신기원을 이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이 같은 역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산불 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하니까 인위적으로 방어한 것은 아니라도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인간이 이 같은 끊임없는 도전 같은 것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같은 도전으로 인해서 우주 여행을 간다는 꿈도 꿔볼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디베이트, 전 부통령이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뭐 거의 확실해 보이죠,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디베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3번이 예정돼 있는데 3번이 다 치러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부통령 후보 진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을 하다간 조 바이든 후보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토론에 나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실제로 그런 추천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누군가가 뭐 토론을 안 한다고 하면은 안 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토론을 했었을 때 바이든이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지금 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트윗,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 같은, 어떤 때는 정말 간보기 하는 것처럼 하는 이 같은 트윗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90일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된 안건을, 정책을 내놔야지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를 다 없애버린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언제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돼 있지 않으니까 헬스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형태의 강경한 정책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부터 정책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요,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가족이 다 감염됐는데, 그런데 모든 가족이 다 회복하기도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